예, 수요일 뉴스탑10은 선거 유세장이 아니라 먼저 오늘 국회 법사위로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이례적이라면 이례적일 겁니다. 민주당 주도로 오늘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조희대 대법원장 등 대법관 12명은 출석하지 않았지만 일단 민주당은 청문회를 강행했습니다. 그동안 민주당은요,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은 사법 쿠데타다 이렇게 맹공격했었는데요. 오늘 조희대 대법원장을 가리켜 이런 녹음 파일까지 공개를 했습니다. 조희대가 윤석열을 만나서 이재명 건이 올라오면 내가 대법원에서 바로 정리해버리겠다라고 했다고. 윤석열 탄핵 이후 정상명, 한덕수, 조희대가 4인이 회동했답니다. 나도 그 이야기를 결정했는데 4월 4일 날 윤석열 판결 선고 끝나고 4월 7일인가 4월 10일인가 15일인가 그 발언이 정확하지 않았어요. 그때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하고 차우상위원장하고 그다음에 하고 한덕수하고 목적 대의원님하고 점심을 먹었다 이러지. 그 자리에서 조희대가 그런 말을 했다는 거야. 이재명 이 사건 대법원에 올라오면 대법원에서 알아서 처리한다. 조희대 왈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바로 처리하겠다라고 했다는 얘기를 우리 쪽 의원에게 얘기했고, 제가 또한 제보를 받고. 하늘이 두 쪽 나도 우리 대법원장님 그럴 뿐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하늘이 두 쪽 나도 조희대 대법원장 그럴 뿐이 아니다. 최수영 평론가님, 오늘 여기 보면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대법원장 이 관련한 한덕수 전 총리 비롯해서 이걸 모의했다, 바로 처리하겠다고 이런 의혹을 제기했어요. 저는 저 발언을 법사위 회의장이 아니라 유세장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면책특권 없게. 예. 저 면책특권 뒤에 숨은 테러입니다. 저는. 제가 저런 발언들, 사실 저 녹취는 지금 날짜도 특정하지 못해요. 예. 며칠인가 그러면서 발음도 불분명하다 얘기하는데 예. 그렇게 아주 정말 조잡하기 짝이 없는 그런 녹취를 가지고 국회 법사위 회의장에서 틀면서 법원행정처장에게 이게 사실이라고 강요하는 저 질의를 과연 저게 국회 면책특권 뒤에 숨은 테러라고 규정하지 않은 어떤 방도가 있겠습니까? 예. 자, 보십시오. 원래 지난 이 정부 출범 들어서 원래 윤석열 정부 출범 들어서 김의겸 의원이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했었죠. 예. 어떻게 됐습니까? 경천동지 서일필 아니었습니까? 태산명동 서일필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게 가짜뉴스로 밝혀졌는데 지금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입니다. 예. 그런데 그분이 하늘이 두 쪽 나도라는 법관으로서 할 수 없는 단어를 씁니다. 이 얘기는 초기에 진화하지 않으면 이 얘기가 일파만파 번질 수 있다고 판단해서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제가 서영교 의원에게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 얘기 국회 안에서 하지 마시고 유세장에서 하시거나 밖에서 기자들과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대선 끝나고 예. 면책특권 받지 말고 이거 사실 한번 밝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허위 사실이라면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걸 피하기 위해 굳이 오늘 이렇게 법사위에서 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하늘의 두 쪽 나도 조희대 대법원장은 그럴 뿐이 아니다. 녹음 파일, 제보 내용을 실제로 공개했습니다. 다음 화면을 볼게요. 근데 김준욱 대변인님, 실제로 오늘 보면 조희대 대법원장 포함해서 모든 재판관들을 불출석했고 사유서도 냈는데 오늘 일단 이른바 조희대 청문회,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를 강행했단 말이죠. 선거 운동 기간에.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일단 오늘 청문회가 왜 생겼습니까? 이번에 사법부가 신뢰를 무너뜨리는 그런 이례적인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님이 이번 그 이재명 후보에 대한 이 상고심 재판을 가지고 정치에 개입하려고 했다라는 의혹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이 필요했던 것이고, 그런 부분들을 국민들 앞에 소상하게 밝혀야 될 의무가 있었기 때문에 청문회가 생겼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이 대법원이 정말로 정치에 관여하려고 했었던 사안이었다면 이것은 매우 엄중한 삼권 분립을 위배한 일이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오늘의 청문회가 이제 생겼다는 말씀드리고, 좀 전에 그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이 조희대 대법관에 관련된 이 사실, 이 지금의 녹취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이 아니길 바랍니다. 예. 그러나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정말 하늘이 두 쪽 날 일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 앞에서 그 사실관계를 따져봐야 되겠다라는 것이고 그것이 오늘 청문회가 필요했던 이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게 만약에 진짜 사실이라면 파장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당연히 들여다봐야 될 일이긴 합니다만 만약에 사실이 아니라면 의혹을 제기한 뭐 민주당이나 혹은 서영교 의원도 그에 상응하는 뭐 책임과 이런 비판 뭐 이런 건 당연히 들어야 되겠죠. 그만큼 파장이 컸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민주당이 주로 사법부의 공격 대상으로 삼았던 인물이 2명 있습니다. 바로 여기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바로 지귀현 부장판사입니다. 지귀현 부장판사는 아시는 것처럼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을 취소했고요. 지금은 내란 수괴 사건 재판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민주당의 김용민 의원이 뭐라 그랬냐면 이 지귀현 부장판사가 과거에 룸사롱에서 그것도 수차례나 수백만 원 술 접대를 받았다는 제보 이걸 받았다고 주장을 한 겁니다.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 어떤 판사가 룸살롱에서 접대를 받았다라고 하는 매우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습니다.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 그 판사가 바로 내란 수괴 윤석열을 재판하고 있는 지귀현 부장판사인데 사진까지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어떤 조치를 취하겠습니까? 저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서 지금 답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 접대 도대체 누구로부터 받았는지 윤석열 재판은 왜 이렇게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는지 다 비공개하고 왜 그렇게 돌아가는지 이 관련성까지 다 따져보셔야 됩니다. 저런 식으로 잡혀찍게 하는 것은 예전에 베네수엘라에서 법관들 압박하고 겁박할 때 쓰던 수법이거든요. 저는 이재명 후보 감싸느라고 지금 이번 대한민국 국격을 민주당이 많이 떨어뜨린다고 생각합니다. 장소 특정도 안 되고 베네수엘라 운운하면서 마치 근거 없이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는데 PPT 좀 띄워볼까요? 저도 사실은 제보를 받았는데 입구는 저렇게 허름해 보여도 서울 강남에 있는 예약제로 운영되는 최고 룸살롱이라고 합니다. 김용민, 김기표 2명의 민주당 의원이 아예 실명과 그리고 장소까지 특정을 했습니다. 윤기찬 부위원장님. 저 화면을 같이 보실게요. 김용민 의원의 주장입니다. 지귀현 부장판사가 고급 강남의 룸살롱에서 수차례 술 접대를 받았다는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았다. 그리고 여기 입구와 실내 내부 사진까지 공개를 했어요. 1인당 100만 원에서 200만 원 비용이 드는데 단 한 번도 지귀현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 이 제보를 받았다고 하는 거거든요. 저 부분은 이제 한 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 만약에 신빙성 있는 구체적인 정황이 첨부된 제보였다 그러면 일단 고발을 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판사의 신분이고 그 판사와 직무상 관련 있는 사람과 술을 먹고 그 술값을 계산하지 않았다. 그럼 저희가 소위 말하는 청탁금지법 위반이기 때문에 고발을 하면 되는 것이고 제가 볼 때 고발할 정도의 구체적인 정황적 증거가 지금 없다는 거거든요. 그럼 무작정 국회에서 저런 사진만 갖고는 저희가 정황적 증거라고 보기는 어렵고 해당 장소가 존재한다는 정도지 그 장소와 지귀현 부장이 거의 같다는 관련성을 입증할 만한 정황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무작정 저렇게 했다는 부분은 어찌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과 관련돼서 지귀현 부장이 편파적인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사정에 대해서 국민께 그릇된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것이고 현재 대선 국면이라는 점을 감안해 보면 이것이야말로 선거에 개입하려는 의도 아니냐라는 식으로 오해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반대로 지금 민주당이 선거에 개입한다 사법부를 압박해서 그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선거 기간에 이렇게 국회에서 뭔가를 하면서 부정적인 인식을 자꾸 국민께 주는 것 자체가 역대 없었던 거잖아요. 이게 선거 개입이라고 단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하나 있는 것이고 어쨌든 선거에 영향을 주는 거죠. 그럴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결과론적으로 그렇다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저게 지금 저렇게 말씀을 주시게 되면요. 일단 날짜를 특정해야 되는 거예요. 몇 월경. 왜냐하면 저 말을 딱 들으면 마치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계 있는 사람과 술을 먹었다. 뭐 이 정도의 행간이 깔려 있어 보이잖아요. 뭐 그러니까 수개월 전이라고 하지만 어떤 그 비리가 있는 사람이 재판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풀어줬다. 이거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잖아요. 예를 들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 있는 사람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고 이렇게 오해할 소지가 있는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 부분도 만약에 지귀현 부장이 저런 일이 있었다면 징계를 받으면 되는 거고요. 합당한 처벌을 받으면 되는 것인데 그분의 재판과 그런 분의 재판과 윤석열 대통령의 재판 결과와 어떤 관련이 있냐 이거죠. 예를 들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저런 접대를 받았다라는 것을 마치 저거를 그냥 읽는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오해할 소지가 있는 거죠. 따라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과는 무관해 보이는데 일단 보면 그러나 어쨌든 그 판사로서의 저렇게 하면 안 되죠. 만약 있었다면. 그러니까 일단 저렇게 있었는지 여부. 그다음에 그 있었는지 저 사정이 알겠습니다. 대통령 재판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 두 가지에 대해서 명확한 설명을 하지 않으면 국민들은 오해하기 십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 김기표 의원이 추가로 오후에 얘기한 건 접대 의혹의 신빙성이 높고 너무 열받아서 제보했다는 얘기를 했지만 같이 간 사람의 직무 관련자고 실정법 위반 소지가 있다. 다만 오후에 김기표 의원이나 민주당이 추가로 입장을 밝힌 건 같이 동행한 사람이라고 이 룸사롱을 같이 동행했다라고 특정되진 않았다. 다만 이 제보는 사실이다 이렇게 알려왔습니다. 장인주 변호사님. 네. 그러니까 이 룸사롱은 뭐 모르겠어요. 사법부에서 뭐 만약에 이 사실이라면 뭐 징계할 건 징계해야 되겠지만 그 민주당이 얘기하는 건 그러면 직위원 부장판사를 재판에서 배제해라 이 말인 겁니까? 뭐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감찰을 하고 당연히 사법부 내에서 자정작용이 필요하다 이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민주당 의원 여러 명이 관련된 제보를 받은 것 같고 관련해서 이 제보가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라고 확인을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선대위 입장을 보면 주기현 판사의 얼굴이 나와 있는 사진도 확보를 한 것으로 보이고 그 장소가 강남의 뭐 고급 룸사롱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만약에 지금 나오고 있는 여러 의혹들이 사실이라면 특히나 저 고급 룸사롱에서 접대를 받고 뭐 비용도 지불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런 부분은 법관 자체의 어떤 대법원 규칙 위반은 당연할 것이고 나아가서는 불법의 소지가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주기현 부장판사가 만약에 이런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런 비위 사실이 있는데 사실 나라의 국운을 달리할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내란숙의 재판이라는 이런 큰 사건을 맡아도 되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국민들께서도 당연히 의문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민주당 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법부가 조치를 하고 감찰을 실시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관련된 추가 사진을 공개한다든지 아니면 추가 대응까지도 하겠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는 사법부가 일단 이 부분을 어떻게 내용을 확인할지를 좀 더 지켜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뭔가 유죄 취지 파기환송 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 측 사람들과 모의를 했다는 의혹. 두 번째는 직위원 부장판사가 수백만 원 술접대를 받고 그것도 수차례다. 이런 건데 그러면 김진욱 대변인님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 다 경천 동지할 일이니까 오늘 법사위 말고도 아까 최수영 평론가 말처럼 민주당은 앞으로 유세 과정 혹은 모두 기자회견 다 열어서 앞으로 뭐 이게 고발당해도 상관없이 총동세를 펴는 겁니까? 아니면 오늘 법사위로 의혹 제기 끝나는 거예요? 글쎄요, 지금 법사위가 오늘 이제 이 사안을 처음으로 이제 문제 제기를 한 것이고요. 이 사안을 앞으로 이제 어떻게 끌고 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지금 제보가 들어온 것도 있고 내부적으로 그 제보를 확인하는 단계에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인 제보가 더 들어올 수도 있고요. 또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자료들이라든지 제보받은 내용들 저희 나름대로도 그것을 지금 진위 여부를 좀 파악하고 그러고 있는 과정들이기 때문에 그 과정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지금 이 상황들 속에서 이 제보자가 제보를 하게 된 동기가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 과정이 뭔가 좀 일반 국민들의 상식과 좀 다르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제보했다 이런 지금 동기가 나오고 있어서 조금 더 이 과정은 어떻게 진행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만 잠깐. 근데 원래 상식적으로 보면 정당에 제보할 게 아니고 실제로다가는 청탁금지법 주관기관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하든가요. 아니면 대법원에 이제 감사 기능이 있으니까 대법원에 제보하든가 또는 수사기관에 제보하든가 해야 되는데 저 부분도 사실은 선뜻 납득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주진우 의원이 오늘 저 법사위 현장에서 뭐라 그랬냐면 이런 식으로 좌표 찍게 하는 거는 베네수엘라에서 법관들 압박하고 겁박할 때 쓰는 수법이라고 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저 의혹이 사실이라면 그게 사법부 혹은 뭐 주기현 판사 그에 합당한 뭐 징계 문책 조치를 받으면 될 일이고 만약에 사실이 아니라면 선거 기간에 이렇게 아니면 말고식 의혹 제기를 만약에 했다면 그에 맞는 책임도 분명히 의혹 제기한 쪽에서 지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어요. 베네수엘라 얘기가 나왔는데 민주당이 오늘 여러 가지 압박 강행 처리 법안 개정안에 뭐가 있었냐면 이 대법관 수를 기존의 14명에서 30명 혹은 100명으로 증원하는 것도 일단 소위에 회부를 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아예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정권까지 소환했습니다.
법원의 그 법원 조직법을 개정해서 대법관 숫자를 늘리는 법 있지 않습니까? 예.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정권 때요. 2004년입니다. 대법관이 20명이었는데 32명으로 늘렸습니다. 물론 12명 늘리면서 전부 다 자기 편으로 채워놨습니다. 그래서 차베스가 사망할 때까지 대법원에서 4만 5천 건 판결을 했는데 이 중에 정권에 반하는 판결은 한 건도 없었다. 민주당이 이걸 보고 지금 대법관 늘리는 법을 발의를 한 겁니다. 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답변과 반응도 궁금한데요. 바로 이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만약에 30명이 되면은 전원 합의체를 할 수 있을까요? 100명이 되면 전원 합의체를 어떻게 할까요? 이 지금 현재도 사실심에서 제대로 재판하기에 버거운 사건 때문에 재판의 지연이 심각한 상황에서 상고심에 대법관 수만 대폭 청원한다고 하면은 오히려 이것이 이제 그 모든 사건이 상고가 되어서 재판 확정은 더더욱 늦어지고 특정 대통령이 대법관을 80몇 명씩 지정하면 대법관의 권위는나 사법부의 권위는 어디에서 나오며 그 제도가 헌법적으로 합치가 안 된다라고 저는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치밀한 어떤 이제 조사 없이 일률적으로 대법관 수만 청원하게 된다면 국민에게 큰 이제 불이익이 돌아가는 그런 제도가 될 것이라는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최종 평론가님, 대법관 증언은 국민에게 불이익이다. 재판만 더 늦어질 뿐이라고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사법 정의의 기본이 그거잖아요.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그런데 저렇게 해서 법원 행정처장이 대법관 수 증언은 국민적인 합의에도 반할 뿐 아니라 어쨌든 국민 불이익도 우려가 된다. 심각한 지적이죠. 자, 보십시오. 베네수엘라가 그렇게 했다는 사실을 지금 오늘 국회에서 지적했는데 제가 딴 나라 사례도 한번 들어볼게요. 헝가리 같은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를 여당 편으로 증원시켰습니다. 그다음에 필리핀과 파키스탄에서는 대법관을 아예 그냥 탄핵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페루는 법관을 위협하는 사건까지 벌어졌어요. 이 모든 나라들의 특징이 퇴임해서 전부 이제 그 역사의 뒤로 사라졌던 독재자들 대통령이 있었던 나라들입니다. 이 나라들이 하나 가운데 지금 이런 나라들 가운데 OECD 국가가 한 국가도 있습니까? 제가 이런 나라들에 대해서 국격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선진국과 민주주의 국가의 완성이 있었던 나라들이라면은 사법부의 독립과 권위를 흔들진 않습니다. 그런데 법관 수를 30명에서 100명까지 늘리겠다는 것은 대법관을 고등법원 부장판사급으로 격화시키겠다는 거고 그렇게 관리해서 사법부를 결국은 국회나 권력자의 통제 아래 두겠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되면은 삼권 분립이 아니라 삼권 귀일입니다. 삼권은 한 사람의 모든 사람으로 귀일한다는 그 법칙이 적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이 지금 이렇게 뭐 우클릭하니 중도 확장이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한 트랙에서는 이렇게 사법부를 압박하는 것은 저는 이재명 대표가 결국은 용인하는 것이 이재명 후보가 결국 용인해 주는 것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후보도 변밀을 가기 때문에 명쾌한 좀 선을 그어주는 게 정말 저는 어떤 언행일치 측면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장현주 변호사 궁금한 게 뭐냐면 이걸 일각에서는 뭐 민주당의 사법부 압박용 법안 개정안 강행하는 거 아니냐. 근데 진짜 만약에요.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이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결론이 났어도 대법관 14명에서 증언하는 거 아주 일찌감치 준비했다면 할 말은 없는데 이게 그 이후에 부랴부랴 사법부 압박용 아니냐.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글쎄요, 저는 국민의힘에서도 뭐 베네수엘라 이런 부분들을 운운하는 것도 공포 마케팅의 하나라고 보이고요. 정치적으로 좀 공세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대법관 수를 증원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는 법조계에서도 예전에도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 천대엽 행정처장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더 국민에게 불이익될 수 있다, 재판이 늦어진다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지금 사실 대법원이 사건이 너무 많은 것에 비해서 대법관이 14명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연간 한 명이 처리해야 되는 사건이 너무 많다, 과부하가 걸린다라는 지적도 있어 왔거든요. 오히려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대법관 수를 늘리는 것이 한 방안이 될 수 있다라는 의견도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 왔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이 뭐 민주당이 그저 뭐 사법부를 장악하기 위해서 대법관 수를 늘리려고 한다 이런 주장은 저는 공포 마케팅, 나아가서는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해외 사례를 봐도 독일 같은 경우에도 연방 법관이 320명이고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파기원 법관들이 120명입니다. 그에 비한다면 우리나라도 대법관 수가 너무 적지 않나. 오히려 국민들이 상고심의 판단을 제대로 또 철저하게 받기 위해서는 대법관 수가 늘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사법부 내부에서 천대엽 행정처장 얘기는 이거 재판이 더 늦어지기 때문에 국민에게 이익을 주지 못한다고 했어요.